네, 이번 시간은 제5과목 대기환경 관계 복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환경 관계 복규는 대기환경 보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환경 관련 법규를 보면 대기환경 보전법이 있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악취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이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이제 중력 집진 시설, 원심력 집진 시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16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번에 보면 응축에 의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응집에 의한 시설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환경 개선 종합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다시 또 검토하고 변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 부분에 들어가서 용어 정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대기오염 물질이라 하면 뭐 가스상,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불량으로 정한다. 이걸 꼭 기억해서요. 가스상, 입자상 물질, 환경불량이다. 64종이고요. 그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기체상 물질이고요. 입자상 물질은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입니다. 가스상은 기체상 물질, 입자상은 고체상 또는 액체상 물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연소하고 유리탄소고 미세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검댕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할 때 유리탄소가 이제 응결하고 여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1미크론 또 1마이크론 이상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사실 대기오염 물질보다 좀 더 유해성이 있는 것을 골라서 만든 건데요.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 감찰이 필요한 경우 환경불량으로 정하는 거고 43종입니다. 그러면 특정 대기오염 물질은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보다 좀 더 특정하게 유해한 것들을 골라서 만든 건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제 정한 건데요. 역시 환경불량으로 정하고요. 35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종 이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황화수소하고 알루미늄, 망가니즈, 아크로네일 같은 거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아닙니다. 온실가스는 뭐 다 아시겠죠? 6가지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은 이런 온실가스에다가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합한 것을 우리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 물질 정의는 탄화수소료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물질도 있지만 이제 제품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있고요. 또 첨가제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첨가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동차 연료의 부피 기준 또는 무게 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촉매제라는 게 있는데요. 촉매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첨가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촉매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라고 분류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저공해 자동차가 있는데 저공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공해 엔진, 배출량 기준에 맞는 엔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공해전 제한 장치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불량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그다음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그다음 냉매 이런 것들이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인데요. 보면은 이제 배출 시설별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배출 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에다가 일일 조업 시간, 그다음에 연간 가동 일수를 곱해서 정하고 있고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일 조업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 대기오염 경보입니다.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는데 대기오염 경보 발령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뭐 며칠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거를 눈여겨 보시고, 이때 이제 그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요.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의 이제 대상 지역,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그다음에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는 이런 대상 지역과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발령이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지역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크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세 가지가 되겠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주의보 경보가 있고요. 초미세먼지는 주의보 경보, 오존은 특이하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각 경보 단계별 조치가 있는데요. 주의보 발령 때는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자제 요청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경보 발령일 때는 시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 여기든 제한 요청이라는 거죠. 제한. 자동차의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 발령일 때는 주민의 실외 활동 금지 요청, 금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동차의 통행 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 시간 단축 명령이 있습니다. 자,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방법인데요. 역시 대기오염 경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지역, 대기오염 경보 단계 및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조치 사항, 그 밖에 이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PM10, PM2.5 오존에 대해서 각 경보 단계별로 발령 기준하고 해제 기준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배출량 기준인데요. 배출량 기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특별 대책지역, 우리나라는 이제 두 군데에 있는데요. 울산하고 이제 여수, 여천 산업단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특별 대책 지역에서는 기존 시설에는 엄격한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신설될 경우에는 특별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별 배출오염 기준을 보면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 28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만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출제가 그나마 이제 자주 돼서 가져온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각 용량 땅에 따라서 이 기준 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2톤 이상인 경우는 50 ppm, 2톤 미만인 경우는 200 ppm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 처리일 때는 그렇고요. 또 고용연료 사용 제조 시설일 때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그 개선 계획서의 부분에서 개선 계획서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조치 명령일 때 해야 될 거, 개선 명령일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일 경우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때는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되냐면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개선 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 물질의 처리 방식 및 처리 효율, 그다음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도 검사 기관인데요. 역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검사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 역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교외 대기 측정망, 국가 배경농도 측정망,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광학 대기오염물 측정망, 산성 광합물 측정망, 지구 대기 측정망,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 미세먼지 성분 측정망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 같은 경우는 도시 대기 측정망, 도로변 대기 측정망, 그다음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측정망 설치 계획의 고시 부분에서 보면 이제 3개월 이전에 이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보면 측정망 설치 시기, 측정망 배치도, 그다음에 측정을 설치할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37개의 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하나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배출 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면 시간당 처리 능력이 0.5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 폐기물 증발 시설 및 농축 시설, 용적이 0.15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 폐기물 건조 시설 및 정제 시설,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36개 배출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항류 및 청정 연료인데요. 저항류의 사용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유류의 회수 처리 명령 또는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이 구체적으로 이제 밝힌 이행 완료 보고서를 시도시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5일 이내에 이행 완료 보고서를 시도시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청정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역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공동주택, 그다음 지역 냉난방 사업을 위한 시설, 이 중에서 산업용 열병합 발전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 이 중에서 산업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까지의 시설 중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출 부과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배출 부과금의 종류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부과금인데요. 기본 부과금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용도 등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인데 여기에 핵심은 이하라는 겁니다. 이하. 근데 초과 부과금은 배출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하고요. 초과 부과금은 초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배출 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역시 출제 빈도가 높아요. 배출 부과금 부과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배출용 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자가 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배출 부과금의 산정 방법과 산정 기준을 보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다만 초과 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 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 행위 시점 이전에 최근 2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10배의 범위고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과금의 징수 유예, 분할 납부인데요.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그 유예나
그러나 그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방금 얘기한 거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과 분할 납부 횟수 보면 기본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음 부과 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에 가능하고요. 초과 부과금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이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18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부과금인데요. 역시 기본 부과금의 이제 지역별 부과 개수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역은 지역별 부과 개수가 1.5입니다. 2지역은 0.5, 3지역은 1.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추락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2지역은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등이고요. 3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입니다. 그래서 이 1지역이, 2지역이, 3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때의 지역별 부과개수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 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개수인데요.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특히 이제 연료를 연소해서 황화함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는 농도별 부과개수가 연료의 함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0.5% 이하일 때 0.2, 1% 이하일 때 0.4, 1% 초과하면 1.0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일 경우에는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표를 좀 확인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이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사업자가 확정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자료 심사 및 현지 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 배출량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 이내에서 배출량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초과 부과금입니다.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각 오염 물질별로 오염 물질별 1kg당 부과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옵니다. 황산화물은 오염 물질 1kg당 부과 금액이 500원입니다. 먼지는 770원, 질소산화물은 2130원, 암모니아, 항화수소, 이氧화탄소 쭉 나와 있고요.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서는 불소화물이 2,300원, 염화수소가 7,400원, 사이아나수소가 7,300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금액이 큰 거가 염화수소고 7,400원이고 가장 금액이 작은 게 황산화물이고 500원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지역별 부과개수가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그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및 위반 횟수별 부과개수인데요.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가격 변동 지수를 곱해서 우리가 정합니다. 그다음에 위반 횟수별 부과개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는 그냥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한 경우는 100분의 105, 2차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 직전의 부과개수에 100분의 105를 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금의 납부 통지인데요. 초과 부과금은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는 거고 기본 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관의 확정 배출량 자료 제출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배출 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 부과금은 발생한 때, 기본 부과금은 60일 이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경부 장관 또는 이제 시도시하는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 대상 오염 물질량, 그다음에 부과 금액, 납부 기간 및 납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되고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방지 시설의 설계 시공인데요.
이제 스스로 이제 방지절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것 서류 목록을 보면 배출 시설의 설치 명세서, 공정도, 그다음 원료, 연료 포함해서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대기업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방지 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기술 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인 업무하고 위탁 업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위인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횟수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경 오염 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 횟수는 수시로 해야 돼요. 보고 기율은 사고 발생 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 현황은 보고 횟수는 연 4회.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제 사항은 연 2회. 뭐 이런 식으로 위임 업무에 대해서 각 업무 내용별 보고 횟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 업무인데요. 아까는 위임 업무인데 이번에는 위탁 업무예요. 위탁 업무 같은 경우도 수시 검사, 결함 확인 검사, 부품 결함 보고 서류의 접수, 이거는 보고 횟수는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반 사항 적발 시에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함 확인 검사 결과도 수시로 해야 되고요. 근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생략 현황은 연 2회로 해야 되고, 매 반기 종료 15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시험 검사 현황은 연 1회,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 사용 시설의 설치 기준인데요. 자, 고체 연료라 하면 뭐 석탄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석탄 사용 시설을 보면 배출 시설의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굴뚝 상부 안찌른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 굴뚝 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 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 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고체 연료 사용 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 시설의 굴뚝 높이는 20m 이상, 연료와 그 연소제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해야 되고요. 연료는 옥내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